어려워서 풀어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타이밍쯤 되면은 개수 맞추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최대한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철광석의 재련 관련된 반응식 자주 등장하는 건 알고 있을 거고, 그럼 철광석으로 등장 가능한 새끼가 Fe2O3,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Fe3O4, 요렇게 두 종류의 철광석이 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재련을 할 때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일산화탄소와 반응해서 누가 나오는 거니? 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될 거야. 이때 얘네들은 좀 기억을 해둡시다. 개수 맞추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맞춰도 되는데 기억은 좀 해두자고. 자, 첫 번째, 철의 개수는 철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오케이? 두 번째, 산소의 개수가 여기랑 여기에 그대로 붙어주면 돼요. 따라서 얘는 개수가 이렇게 완성되면 돼.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철의 개수는 그대로 여기로 갑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개수가? 산소의 개수가 여기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그래서 개수 찾기 하실 때 조금은 더 빨리 들어가고, 철광석의 재련 관련된 개수는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는 그냥 외워줬으면 좋겠어. 알았지? 분류 관련된 문제 나와 있는데 뭐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갑시다. 자, 첫 번째, 물질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지. 뭐하고 뭐로 분류할 수 있니? 순물질과 그 다음에 뭐로 구분 가능하니? 혼합물로 구분 가능하죠. 근데 이때 순물질이라는 애는 또 몇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 뭐하고 뭘로 얘기할 수 있니? 원소와 그 다음에 뭐로 구분 가능해? 화합물로 구분 가능하죠. 그 다음에 혼합물이라는 애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 무슨 혼합물과? 균일 혼합물과 그 다음에 무슨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로 구분할 수가 있어. 자, 그냥 여기서는 닥치고 그냥 무슨 생각만 하면 되는 거냐면, 원소는 몇 종류로 돼 있으면 무조건 다 원소야? 한 종류로만 돼 있으면 무조건 다 원소인 거고, 화합물은 몇 종류로 돼 있으면 두 종류 이상으로 돼 있으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화합물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혼합물이라는 건 뭐가 섞인 거?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 예를 들면 소금물, 설탕물, 흙탕물, 이런 새끼들을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돼?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약간 유행을 지나기는 했는데 그냥 알아둡시다. 혼합물을 뭐로 만드는 거? 순물질로 만드는 거. 요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합물의 분리. 이건 당연히 무슨 변화가 되는 거야? 물리적 변화가 되는 거야. 다음에 두 번째, 뭐를 뭘로 만드는 거? 화합물을 뭐로 만드는 과정? 원소로 만드는 과정. 예를 들면 화합물의 대표적인 게 누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 그치? 원소는 누가 있을까? 뭐 수소하고 산소가 되는 거겠지. 얘를 쪼개면은. 이런 과정을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분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당연히 무슨 변화가 되는 거야? 화학적인 변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 됐어? 그래서 물질의 분류에서 원소, 화합물 구분하는 거 정도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된다. 입자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자의 종류가 중요한 거야. 한 종류의 입자로 되어 있느냐, 여러 종류의 입자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 분자와 뭐가 아닌 경우? 분자가 아닌 경우를 구분하는 방법. 자, 이때 중요한 건 뭐야? 분자인 애들을 찾지 말고요. 누구가 아닌 애들? 분자가 아닌 애들을 찾자. 그럼 분자가 아닌 애들이 되는 경우, 첫 번째 어떤 원소를 포함하는 경우?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경우.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냥 대놓고 철이라든가 알루미늄처럼 금속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죠? 이런 애들도 있죠. NaCl처럼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도 뭐가 되는 거야? 분자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에 해당하는 애들? 원자 결정에 해당하는 애들. 원자 결정에 해당하는 애들이 누가 있어요? 첫 번째 SiO2. SiO2가 되는 게 누구니? 석영. 두 번째 누구? C. C에 해당하는 애들이 누가 있죠? 다, 흑, 튜, 그.
다이아몬드, 흑연,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얘네들은 뭐가 될 수 없는 애들이야? 분자가 아닌 애들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얘 좀 조심하자. 자, 시험에 안 나온 지는 좀 되긴 했지만 꼭 알아두세요. 누구? NH4Cl, 암모늄 이온을 포함하는 경우. 자, 이 NH4Cl이라는 애는 결합만 놓고 보면 모든 결합이 다 들어가 있어. 알지? 이 안에 무슨 결합 들어있어? 공유결합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결합이 있어? 배위결합. 그 다음에 마지막 이온결합으로 얘네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무슨 결정으로 보게 돼? 이온 결정으로 보게 돼. 따라서 얘네들은 분자이다, 분자가 아니다, 분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순물질은 뭐와 화합물로 나누어진다? 원자라고 한 새끼들 진짜 있더라. 원자는 원소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원자는 입자의 개수 하나를 원자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면 내가 쌀이 한 푸대가 있어. 그럼 그 쌀 푸대 속에 들어있는 건 쌀 입자가 몇 개 들어있어? 개 많이 들어있지, 그치? 그럼 원자가 개 많이 있는 거야. 원소라는 건 뭐의 개념이야? 종류의 개념이야. 종류의 개념. 따라서 한 푸대의 쌀 속에 들어있는 곡식의 종류는 몇 종류의? 한 종류의 곡식이 들어있는 거지. 따라서 이건 원자라고 하면 안 돼. 원자는 입자 하나를 가리키는 거고요. 원소는 뭐를 가리키는 거야? 종류의 개념을 가리키는 거야. 따라서 순물질은 원자와 화합물이 아니라 뭐와 화합물로 구분해야 되는 거야? 원소와 화합물로 분류돼야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근데 걔는 뭐이지만 원소이지만 분자가 아닌 경우. 그럼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원소이면서 분자가 아닌 경우. 첫 번째 누구에 해당하는 경우? C. 다 흑튜브, 다이아몬드, 흑연,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얘네들은 원소이지만 분자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금속 원소. 뭐 철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뭐 이런 금속 원소들. 얘도 뭐야? 원소죠. 하지만 얘를 분자라고 하진 않지. 따라서 앞에 들어간 건 원소고 뒤에 들어간 건 C에 해당하는 다 흑튜브이거나 금속이거나가 들어가주면 걔가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 의외로 2번이 오답률이 은근히 나오더라. 문제가 길어서 그랬나 봐. 이 국어를 못하는 새끼들아. 그래서 문제 좀 잘 좀 읽고 제발 이런 문제 좀 실수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지금은 이걸 설명을 하느라고 좀 길게 풀이를 해주긴 했지만 니들은 나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풀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단숨에 실수 없이 풀어야 되는 거야. 뭐 그닥 심하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매우 쉬운 문제죠. 자, 첫 번째 얘네들이 무슨 상태인지 확인을 하고 풀어야 되겠죠. 자, 일단 탄소하고 질소, 알루미늄, 이온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는데 일단 첫 번째 얘는 무슨 상태 전자 배치인 거 맞아? 바닥 상태 전자 배치되는 거 맞죠? 자, 무슨 원리?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뭐의 원리? 싸움의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의 규칙? 훈트의 규칙.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의?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렇게 몇 가지 원리가 있다?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싸움의 원리란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채워져 올라가야 된다. 이게 싸움의 원리야. 그 다음에 훈트의 규칙이라는 건 홀홀홀 그 다음에 짝짝짝 홀전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전자쌍을 만들어라. 이게 무슨 원리야? 훈트의 규칙이 되는 거고 마지막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자, 첫 번째는 무슨 방향이 스핀 방향이 서로 무슨 방향으로 돌아간다?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한 칸에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간다? 2개까지 들어간다. 이게 누구의 원리가 되는 거야?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되는 거겠지. 그죠? 근데 이때 자, 이 두 가지 훈트의 원리와 싸움의 원리를 어기면 우리는 무슨 상태 전자 배치가 된다고 그래? 들뜬 상태 전자 배치라고 얘기를 해. 근데 파울리를 어기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기본 중에 기본 오브 기본. 이거 틀리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자, 그럼 문제를 보면 얘는 홀 들어가는 거니까 x, y, z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얘는 무슨 상태다? 바닥 상태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보니까 뭐가 먼저 들어가야 돼? 홀이 먼저 들어가 있는데 전자쌍이 하나 먼저 들어가 있지? 따라서 1차적으로 뭐를 어겼습니까? 훈트의 규칙을 어겼고요. 두 번째, 스핀 방향에 어떤 새끼가 들어가 있지? 같은 애가 들어가 있잖아. 따라서 얘는 누구도 어긴 거야? 파울리의 베타 원리도 어긴 거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얘는 쫙 보니까 쫙 꽉 찼으니까 무슨 상태 전자 배치가 되니?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까지 순식간에 답은 나오고, 문제는 디귿을 내가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디귿을 내가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자, 알루미늄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원자가 전자도 아니고 그냥 모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숫자를 얘기했는데, 이걸 보고 그냥 대답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가 몇 개야? 5개. 그럼 좀 차분하게 푼다고 하면 여기다 칸을 더 그려가지고 3개를 전자를 더 넣어주면 되겠지. 그죠? 3개의 전자를 더 넣어주면 되니까 3s 하나에 3p 하나 추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이다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게 맞아잉? 이렇게 한다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 근데 니네 오비탈 수, 2주기 오비탈 수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2, 2, 3, 4, 어우. 외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3주기 오비탈 수 뭐라고 그랬어요? 6, 6, 7, 8, 9, 9, 9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2주기 오비탈 수, 3주기 오비탈 수 외웠으면은 띡 보자마자 생각 없이 7 하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지? 지금 3학년 막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것까지 시키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 자체 하나하나들이 쌓이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모여. 그리고 정확하게 풀려지기도 하고요. 괜히 미스 남기지 마시고요.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겠어. 이번 문제에서 가장 포인트 단어는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 단어는 누구냐면 원자야, 원자. 물론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이 문제는 되게 쉬운데 조금 어렵게 나오든 뭐가 나왔든 원자라는 단어와 이온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주의하셔야 돼. 그럼 원자라는 단어가 보인다. 그러면 니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냐면 양성자의 개수와 누구의 개수가 같다로 출발하는 거야? 전자의 개수가 같다로 출발하는 거고, 이온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누구의 개수와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뭐하다? 다르다야. 오케이? 자, 따라서 일단 얘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원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전자라고 나와 있으면 이 자체가 우린 뭐다? 양성자의 수이구나 라고 그냥 바로 캐치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그럼 양성자의 숫자가 의미하는 건 그대로 뭐가 되는 거겠니? 번호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얘는 6번이야. 중성자 수가 6개야. 따라서 질량수 얼마 나와? 12가 나오고요. 그리고 얘는 중성자가 7개인데 질량수가 13이래. 그러면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되겠니? 6개가 있어야 질량수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13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중성자가 9개, 그리고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8개가 있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기억은 12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은요. 뭐가 같습니까? 양성자의 숫자가 같고요. 뭐가 다릅니까? 중성자의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달라지니? 질량수가 달라지죠. 당연히 무슨 원소 관계? 동위원소 관계에 해당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G2-이온의 전자수는 2-이온이래요. 2-이온이라는 건 전자 몇 개를 주워왔다는 얘기니? 2개를 주워왔어요. Z는 8번 산소네요. 전자 2개 주워왔으니까 몇 개 됐을까? 10개가 되었겠죠.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서 질질 끌면 안 돼. 이제는 어렵다 싶은 문제조차 없어서 니들이 풀기에 너무 간단했을 수도 있어요. 자, 보자. A는 자, 껍질만 봐. 이거 2개니까 몇 개야? 10개. 하나 잃어서 10개니까 A 누구야? 11번이니까 이 새끼 보자마자 누가 되는 거야? 나트륨이온. 그 다음에 얘는 하나 얻어서 10개 된 거니까 몇 번이야? 9번. 따라서 이 새끼는 누가 되는 거야? 플로린 이온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얘는 물론 눈에 보였겠지만 보호 형식 표현으로 뭐를 표현했을 때 공유결합을 표현했을 때 껍질이 의미하는 것 곧 주기이다. 그럼 얘는 1주기, 얘는 껍데기가 2개니까 2주기, 얘는 껍데기가 하나니까 몇 주기 원소가 되는 거야? 1주기 원소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다 작대기 하나씩 찍찍 잡아주니까 공유전자쌍 하나, 여기도 공유전자쌍 몇 개? 하나. 그 다음에 가운데 낀 새끼는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죠. 맞아? 따라서 얘는 공유전자쌍만 있으니까 얘 누구야? 수소. 얘도 누가 되는 거야? 수소가 되는 거고 요 아이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공유전자쌍 2개, 비공유전자쌍 2개, 공유 2개, 비공유 2개 2주기에서 요런 새끼는 누구니? 산소죠. 따라서 얘는 누가 되는 거야? H2O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눈으로 그냥 막 하지 마시고요. 시간 차이 그런 데서 보려고 하지 마. C2D라고 그랬어. C2D의 공유전자쌍 수는 H2O라고 그랬지. 자, 예를 들어서 공유전자쌍의 숫자를 할 때 중심 원자가 한 개인 경우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중심 원자가 누구지? 산소 하나지. 그러면 산소는 공유전자쌍이 몇 개야? 2개. 전체 공유전자쌍도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혹은 예를 들어서 중심 원자가 하나인 애들 한번 보자. NH3. 중심 원자가 누구니? 질소 하나죠? 따라서 여긴 공유전자쌍이 다 합쳐서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는 거야. 혹은 HCn이라는 애가 있어요. 중심 원자 몇 개야? 하나야. 누가 중심 원자일까? 탄소가 중심 원자야. 그럼 탄소의 공유전자쌍이 몇 개지? 4개죠. 따라서 여긴 공유전자쌍이 몇 개가 있으면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혹은 이런 애도 있어요. NOF 이런 애가 있어. 중심 원자가 누구야? 질소야, 산소야, 플루오린이야. 작대기가 많은 새끼가 중심 원자가 된다고 그랬지? 따라서 이 새끼가 중심 원자가 되는 거니까 이 새끼의 공유전자쌍의 숫자는 몇 개? 3개. 그럼 나온 김에 연습하자. 비공유전자쌍의 숫자는 뭐 하면 돼요? 3가지밖에 없어요. 비공유를 갖는 애가 누구? NOF. 오케이? 그럼 플루오린은 비공유가 몇 쌍이 있어요? 3쌍. 산소는 비공유 몇 쌍? 2쌍. 그 다음에 질소는 비공유 몇 쌍? 1쌍이 있죠. 따라서 얘는 H가 3개, 질소가 하나 있으니까 비공유 이 안에 총해서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도 질소 하나밖에 없죠. 비공유 있는 애가 여기도 하나밖에 없어. 그럼 NOF에는 비공유가 몇 개 있어? 얘 하나 있고 얘 2개 있고 얘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죠. 따라서 이 안엔 비공유가 몇 개가 있는 거야? 6개가 있는 거겠지. 오케이? 따라서 비공유를 셀 때, 공유를 셀 때 그림을 그려야 될 땐 그려야 되겠지만 그리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찍찍찍찍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2D라는 애는 A2D 누구야? Na2O가 되겠죠. 한번 써주세요. Na2O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당연히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인 거 맞고요. B2라고 그랬어요. B2면 누구지? F2. F2면 작대기 몇 개 붙어야 돼? 하나. 단일 결합으로 연결돼 주셔야 되겠죠. 됐죠? 보면 일단 여기는 뭐가 나와 있어요? 용의자가 나와 있죠. 그치? 그럼 용의자가 뭐 나와 있니?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누구 나와 있어요? 흑연. 그 다음에 누구 나와 있어요? 플러렌 나와 있죠. 다이아몬드의 화학식은 뭡니까? C. 흑연의 화학식도 뭐야? C. 플러렌의 화학식은 뭐야? C60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어차피 답 위주로 갑시다. 자, 탄소 원자 1개에 결합한 탄소 원자 수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작대기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 몇 개? 4개. 그 다음에 얘는 몇 개? 3개. 얘도 몇 개? 3개가 되는 거지. 따라서 무조건 누가? 나가 누가 되는 거구나?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일단 체크할 수 있고요. 가하고 나는 둘 다 3개씩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 아니면 누구겠어요? 흑연 아니면 누구겠어? 플러렌이겠죠. 근데 다에서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각은 모두 같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모두 같아요. 109.5도로 모두 다 같죠. 흑연의 결합각도 모두 다 같아요. 몇 도로 모두 다 같습니까? 120도로 모두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플러렌인 새끼야. 플러렌은 몇 각형하고 오각형하고 몇 각형이 크로스돼서 떨어지니?
육각형이 지그재그 떨어지지, 그치? 따라서 오각형인 쪽은 몇 도 부근? 108도 부근. 육각형인 쪽은 몇 도 부근? 120도 부근. 따라서 이 안에 결합각은 같니 다르니 모두 다 같게 나오진 않겠지. 따라서 모두 같다 했으므로 누가? 다는 모두 같다 했으므로 다가 누가 돼야 되는 거야? 흑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남은 새끼가 누가 되는 거야? 가가 플러렌이 되는 거겠죠. 됐어? 그래서 가가 플러렌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누가 되는 거야?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가 누가 되는 거야? 흑연이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는 분자이다. 자, C60은 분자에 해당하는 거 꼭 기억해두자. 오케이? 다 흑튜브, 다이아몬드, 흑연,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얘네들은 분자가 아니야. 하지만 C60, 축구공 모양의 한 덩어리를 분자 하나로 보기 때문에 얘는 뭐로 칠 수 있어? 분자라고 칠 수 있고요. 전기전도성, 나다. 나와 나의 전기전도성. 얘는 전기가 통하죠? 근데 다이아는 전기가 통하니 안 통하니?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1몰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라고 했어요. 그럼 가나다 그냥 다 볼게요. 가의 화학식은 C60, 나의 화학식은 C, 다의 화학식도 뭐야? C죠. 1몰을 태우면 이산화탄소 얘는 60개, 얘는 이산화탄소 1개, 얘도 이산화탄소 몇 개 나와? 1개 나오죠. 따라서 1몰을 연소시켰을 때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와야 돼? 플로렌에서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수 없이만 찾아주면 돼. 어려운 거, 뭐 함정, 그람당,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따라서 쉬운 거야. 실수만 안 했으면 되죠. 가보자. 우리의 7번 DNA를 구성하는 분자. 아주 친절하게 이런 것까지도 알려줬어요. 그죠? 자, 이름부터 적어볼까? 이 아이의 이름은 인산이라 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리인데 누가 포함되어 있는 고리?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고리. 얘는 누구라고 그랬어? 염기. 그 다음에 몇 각형? 오각형의 고리에 대가리에 산소 붙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탄소가 한쪽으로 밖으로 빠져져 있고요. 어쨌든 얘는 5탄당에 해당하는 누가 되는 거야? 당이 되는 거죠. 디옥시리보스. 됐어? 자, 그럼 인산당 염기가 쭈루루룩 나와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누가 나오면 순간? 인산이 나오는 순간. 자, 인산 나오는 순간 너희들이 봐야 되는 것들을 첫 번째, 인산이 나옴과 동시에 첫 번째 무슨 옥텟 떠올려라? 확장된 옥텟을 떠올려라. 왜? 얘는 지금 작대기가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5개의 작대기를 가지고 있죠. 얘는 무슨 옥텟이다? 확장된 옥텟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산에게는 OH가 몇 개 있어? 3개가 있어. 저 OH는 염기성의 OH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새끼는 염기성이 되는 애가 아니야. 오히려 산이야. 저건 염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애야. 그럼 이 OH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OH 중에 2개는 누구랑 붙어 먹는 애야? 당하고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얘 H를 지워. 요 지우고 여기다 누구를 붙여요? 당을 붙이고 여기다 누구를 붙입니까? 당을 붙이죠. 따라서 인산 하나가 당 몇 마리를 거느린다? 2마리를 거느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OH 하나는 무슨 짓을 하냐면, 자, 얘를 갖다가 부조식으로 살짝 그려볼까? 자, O하고 H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요렇게 비공유가 떨어지죠. 맞아? 그때 어떤 식으로 가버리냐면 얘를 O하고 뿅뿅뿅 비공유 붙여주고 수소이온 띡 떨어져요. 여기서 누가 나가게 되는 거야? 수소이온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돼요. 이건 무슨 산입니까? 아레니우스 산이 되겠지. 따라서 이때 요 새끼가 밖으로 기어 나가면서 H 플러스가 돼서 나가니까 어떤 산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아레니우스, 브랜스테드, 루이스 산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아브루산 모두 다 해석 가능합니다. 까지. 이게 뭐의 전부야? 인산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기라는 애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2가지죠. 염기에서 알아두셔. 세 번째 하나만 더 하자. 인산에
얘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누구? 인의 산화수 계산하는 거 뭐 어렵진 않아요. 자, 인의 산화수. 인 주변에 붙어있는 애가 다 누구야? 산소죠. 다 막강 파워를 자랑하는 애들. 그럼 산소 주변으로 작대기가 5개니까 5개 전자를 잃은 거죠. 따라서 인의 산화수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5가 된다. 까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자, 염기가 나왔네. 염기. 여기 염기에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 많지 않아?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질소가 있기 때문에 질소한테는 뭐가 있어요? 비공유가 있죠. 비공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누구를 받아줄 수 있어? 수소를 받아줄 수 있죠. 따라서 뭐로 작용 가능한 거야? 염기는 염기로 작용 가능한 거야. 염기는 뭐로 작용 가능하다? 염기로 작용 가능하다. 하지만 이 새끼는 염기로 작용하기에 부족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왜 염기로 작용을 안 하냐면 가능은 하지만 안 하는 이유가 DNA 사슬 안쪽에서 무슨 결합을 합니까? 상보적인 수소결합, 이중 나선 구조를 갖게 되죠. 누구하고 누구? 아따와 CG 사이에 무슨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상보적인 수소결합을 합니다. 아데닌과 티민 사이에 이중 수소결합하고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에 삼중 수소결합을 하죠. 따라서 안쪽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염기로 작용을 못하는 거야. 할 수는 있어. 됐지? 그 다음에 당. 자, 이 당이라는 애는 오탄당, 몇 각형? 오각형. 그리고 얘는 중성인 걸 은근히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OH 이런 거 보면서 저 새끼가 나가면 OH 마이너스 이온 되지 않나요? 죽잔 얘기아잉. 따라서 얘는 중성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당은 어디에 끼인 놈이야? 가운데 끼인 놈이죠. 따라서 양쪽으로 다 결합 가능하다. 인산당 공유결합 외부 골격에도 당이 드러나게 된다. 잡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때 평가원에서 그럴 리가 거의 없는데 나도 좀 의아한 부분이 하나 뭐냐면 이 문제 원본에도 탄소와 수소 사이와 산소 사이의 전기 음성도의 대소관계를 써주지 않았어. 당연히 알지. 니들 알잖아. 당연히 어디로 갈수록 커지니?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안 써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안 써준 것 같아요. 어쨌든 안 써줬어. 그렇다고 틀리면 안 되지. 그래서 짝대기는 알려주시면 되죠. 자, 누구의 산화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탄소의 산화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짝대기 화살표 알려주시고요. 여기선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선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긴 C하고 C 사이엔 전자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겠죠. 따라서 하나마다 산화수로 패스해버린 거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를 뭐 한 거나 마찬가지야. 얻은 것과 마찬가지니까 누구의 산화수까지 나와? 탄소의 산화수까지도 나왔습니다. 됐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설명이 됐죠. 8번 문제 빠밤. 자, 뭐가 나오고 있니? 반지름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반지름이라는 애가 등장을 함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어디로 갈수록 커집니까? 좌로 갈수록 커지고 어디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지. 못생길수록 얼굴이 커. 아래로 갈수록 껍데기가 많으니까 반지름이 큰 거야. 기본 패턴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이게 기본 패턴인데 조금만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누구의? 금속의 반지름은 금속의 미친놈. 자, 미안. 자, 원자의 반지름은 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원자 반지름은 일단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게 누구와 누구 사이? 금속과 누구 사이? 비금속 사이. 무조건 누가 큽니까? 금속이 큽니다. 주기 상관없어요. 그냥 금비 놓고 보면 원자 반지름은 무조건 누가 큰 거야? 금속이 무조건 큰 거야. 원자 반지름은 금속이 무조건 큽니다. 그리고 같은 금속끼리라면 아래 것들이 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비금속이라면 아래 것들이 큽니다. 그리고 같은 금속이라면 어디 것들이 큰 거야? 왼쪽 것들이 크고 왼쪽 것들이 큰 거야. 따라서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요딱으로 비교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이온의 반지름은 어떻게 비교하면 되는 거야? 똑같아.
금속과 그리고 누구를 놔요? 비금속을 놓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누가 무조건 큽니까? 이온 반지름은 비금속이 무조건 큽니다. 비금속의 반지름이 무조건 커요. 그리고 나서 똑같아. 기본 패턴은 똑같습니다. 좌로 갈수록 크고 아래로 갈수록 크고 좌로 갈수록 크고 아래로 갈수록 큰 거야. 됐어? 근데 여기 보니 이건 무슨 반지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온 반지름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 문제에 15, 16, 19, 20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15번이 누구니? 인. 그리고 얘는 누구야? 황. 오케이? 그리고 19번은 누구니? 칼륨. 20번이 누구예요? 칼슘이죠. 됐어? 그럼 용의자 나왔으면 일단 이온 반지름은 무조건 금속이 크니 비금속이 크니? 비금속이 크잖아. 그러니까 이 큰 두 새끼가 무조건 누가 되는 거야? 비금속이 되는 거야. 이온 반지름은 무조건 누가 크다? 비금속이 크다. 그러면 큰 두 새끼가 비금속인데 그 중에서 큰 새끼는 어디 있는 놈? 왼쪽에 있는 놈이 더 큰 거야. 따라서 얘가 인, 얘는 누구야? 황.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당연히 금속이 될 텐데 금속 중에서도 왼쪽 놈이 더 크고 오른쪽 놈이 더 작은 거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또 A, B, C, D, A, B, C, D 그대로니까 그대로 써주면 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전기 음성도는 가로 적절하다. 가. 요게 지금 퀘스천이잖아. 그치? 그럼 전기 음성도는 어디로 갈수록 크니?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고 위로 갈수록 크죠. 그죠? 전기 음성도는 어디로 갈수록 커져?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위로 갈수록 커지는데 여긴 예외가 있어 없어? 없어요. 따라서 비금속이 크고 금속이 작아. 근데 오른쪽 놈이 크고 오른쪽 놈이 크니까 전기 음성도가 되면 되겠네. 하지만 여기 이온화 에너지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이 두 새끼가 5, 6, 15, 16 쪽에 걸쳐지죠? 따라서 1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으면 얘네들 뒤집어졌겠지? 오케이? 나라면 이거 이온화 에너지로 냈겠죠. 당연히. 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유효핵전화는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리고 같은 족이라면 어디 것들이 크다? 아래 것들이 크다.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이 크고요. 같은 족에서는 아래 것들이 큽니다. 그럼 AD 누가 더 크다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더 크다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원자 반지름은 DC 비교하라고 했는데 DC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무조건 누가 크다고 그랬지? 원자 반지름은 금속이 더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됐죠? 따라서 이 문제도 주저없이 풀어야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IQ 테스트 살짝 당하는 느낌이 들면서 실수를 유발하는 거지. 그죠? 뭐 솔직히 뭐 여기 하나 놓고 가서 이 안에다 집어넣는 거 뭐 시간만 충분하다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나와 있진 않잖아. 그래서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하면서 그냥 써보는 거야.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단일결합만 존재한다. 입체구조이다. 공유전자 쌍수가 4이다. 극성분자이다. 비공유전자 쌍수가 1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그 순서에 맞춰서 써보자. 이 안에는 에브리바디 무슨 결합? 단일결합. 여기도 무슨 결합? 단일결합만 있어요. HCl은 누구 사이에? 질소 쪽에 몇 중 결합 들어갑니까? 3중 결합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몇 중 결합 들어가 있어? 3중 결합 들어가 있어. 두 번째, 입체구조이다 나와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정사면체 구조 109.5도니까 입체, 얘도 삼각뿔이니까 무슨 구조 가져요? 입체 구조 같고요. HCl은 중심원자 하나 좌우 있고 비공이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무슨 구조 같니? 선형 구조, 평면 구조를 갖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전자 쌍수가 4이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중심원자가 하나인 경우에는 그 새끼만 보면 중심원자가 나온다고 그랬지?
자, 따라서 여기 중심 원자가 탄소 하나니까 중심 원자가 하나니까 중심 원자가 하나니까 공유전자쌍 몇 개? 4개. 여기 공유전자쌍 몇 개? 3개. 여긴 공유전자쌍이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겠죠. 됐어? 자, 그리고 나서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를 써주면 되죠. 자, 얘는 당연히 무극성 분자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무슨 분자가 되는 거야? 극성 분자가 되겠지. 왜?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보이면 무조건 무슨 분자야? 극성 분자야. 그 다음에 얘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는 없지만 주변에 서로 같은 놈이 있어, 다른 놈이 있어? 다른 놈이 있어. 따라서 이 새끼도 당연히 무슨 분자가 되는 거야? 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비공유전자쌍의 숫자만 써주면 된다. 여기 비공유 있어, 없어? 없어. 왜? 아까 얘기했잖아. N, O, F. 얘는 3개, 2개, 하나. 비공유는 이것만 보면 돼요. 따라서 여기 비공유 몇 개 있어요? 하나. 여긴 비공유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죠. 됐니? 자, 그럼 첫 번째 단일 결합만 존재한다. 그냥 써. 단일 결합만 존재한다. 단단이니까 1, 2. 그 다음에 입체 구조이다. 입선이니까 얘도 뭐야? 1, 2.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 수가 4이다. 4니까 얘는 뭐야? 1, 3. 그 다음에 극성 분자이다. 극성이니까 2, 3. 이미 답은 보여야 돼요. 비공유전자쌍 수가 1이다. 얘니까 얘도 뭐야? 2, 3. 됐니? 그러면 답이 몇 번 나오니? 어? 야, 입체 구조이다가 나에 속한데 나는 1, 3랜데 나는 1, 2의 공통점이잖아. 어? 여기에서 굳이 막 이걸 보고서 막 집어 넣으려고 지랄 옆차기 하지 마시라고요. 어? 쭉 쓰고 나서 여기에서 오류가 떴으면 그냥 이게 답인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 모두 다 오류가 안 뜨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땐 누굴 고민해야 되냐면 얘를 고민하면 돼. 모두 다 만족하는 경우. 응? 어쨌든 지금 이 경우는 굳이 그런 경우까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쭈르륵 쓰기만 하면 그냥 쭈르륵 답 나오는 경우야. 오히려 이게 너희들 괜히 고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려요. 좀 체계적으로 써내려가라고. 이거 못 푸는 사람은 없어 사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없어 이거를. 다만 헷갈리다가 시간이 부족하다가 뭐 할 뿐이야? 실수로 틀릴 뿐인 거지. 좀 차분하게 풀어주세요. 자, 문제 봅시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점짜리라고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 자, 어찌됐든 간에 문제를 보면 빠라라라랑 나와 있는데 뭐 첫 번째 A에서 방출되는 빛은 자외선이다. 몇 번으로 떨어지고 있죠? 1번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계열이야? 라이먼 계열이니까 자외선인 건 맞고요. 그 다음에 D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니네들 N 정도 외웠으면은 뭐 이게 656에서 쭈르륵 외워져 있으면 이걸 딱 보자마자 순서대로 하면 되겠지만 혹시 몰라서 문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람다2는 C래요. C는 몇 번에서 몇 번입니까? 4에서 2래잖아. 4에서 2번이 람다2랍니다. 그러면 자, 간격이 넓어진 쪽이 있고 넓은 쪽이 있고 좁은 쪽이 있어. 에너지가 큰 쪽은 좁은 쪽이야? 넓은 쪽이야? 좁은 쪽이 에너지가 큰 거야? 넓은 쪽은 에너지가 작은 거야. 그럼 얘는 2칸 떨어졌으니까 얘는 1칸 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1칸을 더 떨어지면 되겠죠. 됐어? 따라서 얘는 3번에서 2번, 얘는 4번에서 2번, 얘는 몇 번에서 몇 번? 5번에서 2번이 되는 거니까 D에 해당하는 건 D는 몇 번에서 몇 번이야? 5번에서 2번이니까 나오죠. 그다음 마지막 이걸 또 갖다가 나 촬영 중이니까 욕하지 말아야지. 내가 파장이 반비례라고 몇 번을 얘기했니? 와, 이걸 틀려온 애가 몇 놈이 있어. 왜 그러지 도대체? 내가 잘못 가르쳤나 봐. 내가 잘못했어. 나를 때려주세요. 이따 옥상 갈 테니까 좀 때리러 따라 올라와. 자,
람다 2분의 람다 3라고 나와 있잖아. 응? 그러면 그냥 결국엔 뭘 구하란 얘기야? 이 3분의 뭐를 구하란 얘기야? 이 2를 구하라 라는 말이 되겠지요. 따라서 대입만 하면 되겠지요. 이 3는 람다 3니까 몇 번에서 몇 번이야? 3번에서 2번 가는 게 이 3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2는 몇 번에서 몇 번 가는 거야? 4번에서 2번 가는 게 얘가 되겠죠. 그러면 AB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외우셨죠? 자, 따라서 3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건 3이 6에 36분의 9 빼기 4 해주니까 얼마야? 5. 외워야 돼 이제. 36분의 얼마? 5가 되는 거고 4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건 얼마 나옵니까? 16분의 3K 나오죠. 따라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산수도 못하는 애들이 있으면 고3이 아니라 중3도 아니라 초3인 거지, 초3.